라이카 왓츠업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요즘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또 장비병 환자잖아요. 라이카 카메라를 하나 둘 사다 보니까 제 통장 잔고는 이미 저 세상이 가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스마트폰 샤오미 15는 좀 다릅니다. 진짜 라이카 감성을 가장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샤오미와 라이카가 제대로 협업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라이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주미룩스 네임까지 들어간 렌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샤오미가 출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에 플래그십 라인업인 만큼 어떤 제품인지 궁금했는데 하나하나 리뷰해 보도록 하죠. 우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가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레드미 시리즈는 카메라 섬이 동글동글하게 중앙에 위치한 느낌이었는데 이 샤오미 15는 네모 모양의 카메라 섬이라 좀 더 정돈된 느낌이 들고요. 완전 각진 네모는 아니고 마이크로 커브 프레임이라서 모서리에 곡률이 살짝 들어가 있는 손에도 착 감기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툭티가 제법 있는 편이죠. 카툭툭티 요걸 없애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섬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딱 인덕션 느낌이에요. 저는 되려 카툭티가 심하면 뭐 카메라가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폼팩터를 봅시다. 일단 디스플레이는 6.36인치, 무게는 191g입니다. 딱 컴팩트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괜찮은 폼팩터를 갖고 있죠. 꽤 놀라운 점이 있다면 200g이 넘지 않는 선에서 배터리 용량을 5240mAh로 정말 큰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케이스 없이 썼기 때문에 크게 무게 부담은 전혀 없이 사용을 했어요. 케이스를 끼우면 두께도 좀 두툼해지고 무게도 좀 무거워지겠지만 일단 이렇게 쓸 때는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능인데요. 제가 사용한 모델은 자막에서 안내되고 있는 스펙을 사용한 모델인데요. 국내엔 램 16기가 모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2기가 기준으로 한번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긱벤치 6는 싱글코어 약 3000점 정도가 나오고 멀티코어는 900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플래그십답게 성능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고요. GPU도 제가 3D 마크로 한번 발열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샤오미 15 그리고 얘는 갤럭시 S25 플러스입니다. 같은 AP 칩셋이 들어간 제품이죠. 근데 스트레스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일단 베스트 점수는 갤럭시가 높게 나왔어요. 22,831점, 샤오미 15는 21,432점. 하지만 최저 점수는 차이가 많이 나요. 안정성도 보면 샤오미 15가 더 높습니다. 샤오미는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서 버티는 느낌이 좀 있고요. 갤럭시는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이유는 아래쪽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온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샤오미가 온도가 조금 더 높죠. 그리고 배터리도 훨씬 더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측정한 온도도 샤오미가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만큼 스로틀링의 제한을 많이 두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샤오미 아이스루프 쿨링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구매해도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이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15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배터리는 진짜 미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5240mAh의 대용량 배터리라 기본적으로 오래 가기도 하고요. 90W의 유선, 50W의 무선,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하죠. 아이폰이나 삼성에 비하면 약간 어느하더 레벨, 중국이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충전 속도.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30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됩니다. 확실히 90W라는 숫자가 체감되는 속도로 충전이 되고요. 50% 이상 충전이 될 때는 역시 안정성 때문에 속도가 많이 줄어들긴 해요. 그래서 총 충전 시간만 보면 일반적인 45W, 60W 이런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한 10분, 20분 정도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타임도 정말 괴랄한 수준인데요. 영상만 본다면 최대 2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서지 P3 칩셋, G1 칩셋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터리 효율이나 수명 관리 이런 것들도 계속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는 크고 충전도 빠르고 오래가는 3박자를 모두 갖춘 배터리입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 해상도는 2670x1200 QHD 플러스 수준의 해상도이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사율은 1Hz부터 120Hz까지 가변 주사율로 적용이 되었고요. 샤오미 14에 비하면 전력 소모도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밝기도 많이 높이고 심지어 샤오미 실드 글래스라고 해서 내구성도 이전 모델에 비하면 10배 더 강해졌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10배 더 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16 프로
삼성 갤럭시 시리즈들과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괜찮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메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4개의 렌즈가 탑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는 플래시고요. 3개의 렌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화각은 0.6배부터 10배까지, 이걸 35mm 환산 기준으로 보면 13mm부터 230mm까지 거의 모든 화각을 커버할 수 있는 렌즈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건 2.6배 화각, 즉 환산에서 60mm 렌즈가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재밌었던 건 역시 라이카와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능들인데요. 일단 렌즈 색감이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뭔가 갤럭시와 아이폰은 화사한 느낌으로 촬영이 된다면 샤오미 15는 좀 찐득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조금 더 감성 있는 느낌을 느꼈고요. 그리고 라이카랑 협업을 해서 그런지 독특한 기능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상단에 보면 라이카가 보이죠? 요게 필터입니다. 2가지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색감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패스트샷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용하면 흔히 말하는 존 포커스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미터. 그리고 위쪽에 피사계의 심도라고 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 AF를 찍고 촬영을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패스트샷, 이 존 포커스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1m를 지정하면 촬영자와 피사체의 거리가 1m가 되면 자동으로 초점이 맞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2m로 바꾸면 1.69m에서 2.44m까지 그 사이에 들어오는 피사체는 무조건 난사하면 돼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서 이 정도 거리에 있는 피사체는 찍고 싶다 싶으면 딱 거리에 들어왔을 때 찍으면 되는 거죠. 스트릿 사진의 최적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셀카 모드에서 중국이 잘하는 게 있죠. 미화라고 해서 얼굴이 좀 예쁘게 찍히게끔 조절도 가능합니다. 필터 같은 거죠. 뭐 완전히 빼고도 촬영이 가능하고 좀 필터를 넣고 예쁘게 촬영도 가능하고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고 소프트웨어도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재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한번 내보죠. 샤오미 15는 단순 스펙만 좋은 가성비 폰이 아닙니다. 컴팩트한 크기, 합리적인 가격, 라이카의 감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두루두루 갖춘 진정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불릴 만한 스마트폰이에요. 가격을 보면 더 납득이 가실 텐데요. 256기가 기준 110만 9,900원, 512기가는 114만 9,500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LG가 빠지면서 뭔가 삼성, 애플 양강 체제로 굳어진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신선한 도전자가 필요했는데 샤오미가 샤오미 15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소비자 입장이니까 좀 반갑다고 느껴졌고요. 오프라인 매장도 막 오픈하고 있고 샤오미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국내 스마트폰 시장도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 똥봐.